우리 정치가 사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저질 타락한 정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질 타락한 정치가 된 것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언론의 책임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자들 못지않게 상당 부분 언론이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런 것도 기사라고 쓰고 있나. 한마디로 기자답지 못한 자들이 저런 사람이 도대체 기자일까? 아니, 신문에 기사를 쓰고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다 기자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언론에서 갖가지 추태를 벌이고 있는 그 기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 정치가 저질화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구나.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자격이 없는 의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러한 무능한 자들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언론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느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 귀신 이준석의 대권 도전기 풀어야 할 과제는, 아니,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을 띄워주기로 아주 작심을 한 것 같은데, 속된 표현에서 쪼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기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구나. 기가 잘 노릇다니겠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언론과 기자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사건 사고의 기사,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빨리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급하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숙고하면서 깊이 있게 취재하고 넓게 알아보면서 기사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먼저인데,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취재하고 보도했어야 하는데, 기사 첫머리가 40대 기술원, 40대 기술원을 내세운 이준석이 대선 깃발을 들어 올렸다. 아주 단정을 하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얘기한다면 이준석을 한번 크게 띄워주겠다,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도 없고 기사가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잠시 한번 인용을 해보죠. 40대 기소론을 내세운 이준석이 대선 깃발을 들어 올렸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청년 정치인으로서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선 주자로서 이준석에 대한 평가도 이처럼 극과 극을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니, 도대체 이준석이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탄핵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다, 그것은 동의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준석이가 대선에 깃발 올린다고, 물론 자기 마음이죠. 누가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치인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준석이다. 이 잘못은 유승민이가 제대로 인물을 가리지 못하고, 유승민은 또 누굽니까? 배신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자기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추천 청구했었고, 박근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정치계가 너무나도 썩었으니까 바르고 깨끗한 젊은 미래의 정치인을 한번 키워보겠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생각입니까? 그래서 젊은 정치인을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마음속에 이준석을 곁에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어떤 돌풍이 정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까? 40대의 프랑스 마크롱이 대대적 선풍을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그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기존의 정치인보다는 젊은 정치인을 찾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가 컸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았었습니까? 깨끗한 정치인, 바른 정치인이다. 그런 박근혜가 믿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좋아할 수 있겠다. 이것이 그 당시에 기대치였던 이준석의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치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왔고 비극의 단초가 되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커다란 패착이었었죠. 이준석을 알고 보니 기존 정치인의 뺨칠 정도가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정치 뒷골목만 찾아다니는 그런 정치 야박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알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교활함과 가증함은 기존 정치인의 뺨을 칠 정도로 아주 능가할 정도의 그런 추한 정치인의 모습을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누구 덕분에? 유승민 아래에서 그걸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할 인간이 아니다.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을 대략 다음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준석이가 만 40살이 되니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40살이 넘으면 누구든지 대선에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대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회의원에 나가든 대통령에 나가든 누가 만류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이준석을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썼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제대로 취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접근에 취재를 했을까 의문의 꼬리를 물게 됩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정치권에서 평가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선거의 귀신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붙여줬습니까? 기자 양반 누가 이준석에 대해서 선거의 귀신이라고 선거의 여왕 박근혜 소리는 들었어도 이준석에게 선거의 귀신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선거의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선거 중독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낮춰 부르고 있지만 겸양을 떨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선거에서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른 실험적인 전략으로 성과를 낸 바 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기자라는 사람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의 생명은 촌철살인입니다. 기사를 자기가 쓰고 싶다고 부풀린다고 해서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음 기사를 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자가 정말로 정확한 팩트를 인용할 때에는 그 인용 자료가 분명히 따라야 하지요. 이준석의 선거 전략은 소위 비단 주머니라고 불리우는 그 비단 주머니가 공개될 때마다 이슈의 중심에 섰다. 영선 당 대표라는 오명에도 대선과 지선 총선에서 성과를 거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도 이준석의 비밀 전략 때문이다. 이 말을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준석의 비밀 전략 때문이다. 아니, 이준석이 한 얘기를 그대로 또 옮겨놨습니다. 이준석의 모토는 남을 속이려면 측근도 속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는 인물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비단 주머니를 측근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준석의 늘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과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도 좋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그야말로 과대 포장을 해서 선전하고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기자의 생명은 촌철살인입니다. 촌철살인.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핵심을 알아내는 것이 기자의 본 임무이고 국민들에게는 시원함을 통쾌함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생명인데 여야를 떠나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도 출입처의 기자들은 그 당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의 본색을 찾아보기 힘든 거의가 다 어용화된 기자들 뿐이었는데 제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노원에서 3번 낙선을 했는데 노원 주민들이 이준석을 제대로 평가했고 알았던 것인데 기자들은 전혀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자의 생명이 다 상실되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됨됨이는 박근혜에 대한 배신으로 인간 말종 소리를 들어왔었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게 배신의 칼을 꽂게 되니까 노원에서 3번 떨어진 이후 노원 주민들은 이준석의 사람 됨됨이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는 이준석이가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지만은 노원 주민들은 왜 외면했을까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 우리 속담을 인용했는데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모, 우리가 붓을 이용할 때 쓰는 그 황모 절대 안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질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이 냉철하게 이준석을 평가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준석의 모든 것이 다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까? 자신의 잘되고 못됨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다 부모가 교육이 없었다.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부모에게 배우고 자라는 것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왜 이뇨한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로 제대로 된 기자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있는 기자라고 한다면은 이준석의 됨됨이를 알고서 기사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강병훈이 한 얘기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가장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이준석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병훈 젊은 정치하는 사람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기하고 이익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멀리서 한 발 건너뛰어서 이준석을 바라보니까 하는 행태가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변검술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변검술이 어떤 겁니까? 중국의 변검술, 전통 무용극인데 가면을 쓰고 나와서 순간순간
가면을 여러 개 바꿔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만큼 속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변검술, 그것을 능한 사람을 변검술사라고 얘기하는데, 강병원은 국민의힘의 그 당시죠, 이준석을 변검술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자라고 한다면은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 아직까지도 국가에 반납이 안 돼 있는데 이 문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대접과 관련돼서 무고 관계로 검찰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야 대선에 나가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기사를 써야 국민들 편에 서 있는 기자가 되어야지, 어느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을 올려주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이 올바른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띄우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사실의 바탕을 둔 기사를 쓰고 띄워야지, 부끄러운 것이 이런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끄러운 대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